님들은 혹시 집안에 우환이 낀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40대 초반의 지영 씨입니다. 지영 씨는 몇 년 전 이혼 도장을 찍고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하고 친정살이 한다는 게 보통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몸은 편해도 마음은 가시방석인 거죠. 지영 씨 직업이 당시에 보험 설계사였대요. 이게 실적 압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고객들 비위 맞추고 거절당하고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오면 또 애들 챙겨야 하고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운 날들의 연속이었죠. 근데 문제는 지영 씨가 집에 들어온 그 시점부터 멀쩡하던 집안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어머니였어요. 평생 감기 한 번 잘 안 걸리시던 분이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하시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가신 거예요. 뇌경색 초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세가 드셔서 그렇겠지 했대요. 근데 그 다음 주 이번엔 아버지 차례였습니다. 아버지가 포크레인 기사시거든요. 현장 경력만 30년이 넘는 베테랑이세요. 그런 분이 평지에서 작업을 하다가 포크레인이 전복될 뻔한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진짜 1,000원으로 사셨는데 다리가 기계 사이에 끼어서 절단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수술로 봉합만 하셨어요. 집안의 두 기둥이 한 달 사이에 무너진 거죠. 지영 씨는 이때부터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지는 걸 느꼈대요. 내가 들어와서 부정탄 건가? 더 소름 돋는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만 갔다 오면 멀쩡하던 애들이 무릎이 깨지고 이마가 찢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는 둘째가 팔에 시퍼런 멍이 들어서 왔는데 지영 씨가 물어봤대요. 너 이거 어디서 부딪혔어? 그러자 애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누가 자꾸 뒤에서 날 확 밀어. 근데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와, 이 말 듣는데 지영 씨는 머리끝이 쭉 뼈 서더랍니다. 결국 지영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사기꾼들 눈에 딱 띄는 거. 가는 곳마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똑같았어요. 네가 신기가 있다. 신내림 안 받으면 집안 다 죽는다. 구태라 치성드려라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돈은 없지, 상황은 더 나빠지지. 지영 씨는 진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그러다 우연히 지인이 소개해준 아주 작은 신당을 가게 됩니다. 간판도 제대로 없는 일반 가정집 같은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웬 앳된 여자아이 하나가 앉아있더랍니다. 고등학생이나 됐으려나? 애기 동자를 모시는 어린 보살이었죠. 지영 씨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그 어린 보살이 지영 씨를 빤히 쳐다보더니 대뜸 이러더래요. 아줌마네 아버지 전처 있으시지? 지영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지금의 어머니와 재혼하시기 전에 사별한 전처가 있었거든요. 이건 가족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였습니다. 지영 씨가 덜덜 떨면서 고개를 끄덕이니까 보살이 혀를 차면서 말했습니다. 그 전처 제사상 누가 차려? 어머니가 평생 차려주셨는데요? 제사상에 뭐 올려? 성게 미역국 올리지? 와, 여기서 지영 씨는 기절할 뻔했대요. 아버지가 바닷가 출신이라 제사상에 꼭 성게 미역국을 올리거든요. 보살이 인상을 팍 쓰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문제야. 그 전처는 소고기 뭇국이 먹고 싶어서 왔는데 30년 내내 비린내 나는 미역국만 주니 화가 나 안 나? 당장 가서 이번 제사에는 소고기 뭇국 끓여서 올려. 그럼 애들 안 다쳐. 신내림 받으라는 말도 구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국 하나 바꾸라는 게 다였어요. 지영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집에 가서 어머니를 설득해 제사상에 소고기 뭇국을 올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거짓말처럼 그날 이후로 아이들이 다쳐서 들어오는 일이 딱 멈췄다는 겁니다. 집안에 감돌던 그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가 한순간에 거친 느낌이었대요. 지영 씨는 이제 살았다 싶었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한테서 오더라고요. 이 사건이 있고 얼마 뒤 지영 씨의 언니가 문제였습니다. 언니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유독 깊었어요. 아버지가 사고 이후 시름시름 앓으시니까 언니가 좋다는 약이며 병원은 다 찾아다녔는데 차도가 없었죠. 그러다 언니가 용하다는 다른 무속인을 찾아갔나 봅니다. 어느 날 언니가 지영 씨를 찾아왔는데 눈이 퀭한 게 초점이 나가 있더래요. 마치 며칠 잠 못 자 사람처럼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나 방법 찾았어. 아빠 살릴 수 있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명의 1년도 안 남았대. 저승사자가 벌써 문 앞에 와 있대. 근데
대수대명을 하면 살릴 수 있대. 대수대명, 명을 대신한다는 뜻이죠. 언니는 그 무속인이 시킨 대로 아버지의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잘라서 붉은 주머니에 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묘한 의식을 차릴 거라고 했죠. 지영 씨는 느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언니의 행동이 뭔가 홀린 사람처럼 기괴했거든요. 보통 가족이 아프면 슬퍼해야 하는데 언니는 입가에 묘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아빠 10년은 더 살아. 내가 다 알아봤어. 하면서요. 그날 저녁 지영 씨는 불안한 마음에 퇴근하자마자 그 어린 보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보살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당장 막아! 언니 지금 어딨어? 지영 씨가 너무 놀라서 집에 있는데요? 오늘 밤에 한다고 했더니 보살이 숨도 안 쉬고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잘 들어. 대수대명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보통 닭이나 허수아비한테 애군을 보내는 건데 지금 언니가 하려는 건 그게 아니야. 남의 명을 훔쳐다가 아버지 명을 잇는 거라고. 근데 그 명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 가장 가까운 핏줄, 그 중에서도 가장 생기가 넘치는 어린 것한테서 가져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 씨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니의 아들, 이제 막 2달이 지난 준수, 영치였습니다. 언니 지금 누구랑 있어? 조카랑요? 형부는 출장 가서. 당장 가서 그 주머니 빼서. 안 그러면 오늘따매 그 애기 죽어. 지영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언니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대요. 언니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거기서 희미한 향 냄새가 났습니다. 일반적인 제사 향 냄새가 아니라 뭔가 비릿하고 역겨운 썩은 풀 냄새 같은 게 섞여 있더래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어둠컴컴한 방에 촛불 하나만 켜져 있고 언니가 잠든 준수 머리끝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손에는 그 붉은 주머니가 있었죠. 언니는 주머니를 준수의 배 위에 올려두고 중얼중얼 뭔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내 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고 공포스러웠대요. 언니! 지영 씨가 소리치며 달려가서 언니를 밀치고 준수 배 위에 있던 주머니를 낚아채서 방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준수가 놀라서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제야 언니가 퍼뜩 정신이 든 것처럼 지영 씨를 쳐다봤습니다. 너 뭐야? 왜 이래? 지금 다 돼가는데. 언니 미쳤어? 그거 하면 준수가 죽는데. 아빠 살리겠다고 준수 죽일 거야? 지영 씨가 멱살을 잡고 흔드니까 언니가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대요. 무슨 소리야? 무당 선생님이 그냥 남는 명 빌려오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 준수가 왜 이래? 알고 보니 언니를 꼬드긴 그 무속인이 아주 악질이었는 겁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대수대명의 대가는 무엇인지는 쏙 빼놓고 효심 깊은 언니의 마음을 이용해 위험한 주술을 사주한 거죠. 만약 그때 지영 씨가 5분이라도 늦게 도착했다면 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말입니다. 그날 밤 난리가 나고 결국 그 의식은 중단됐습니다. 지영 씨는 그 붉은 주머니를 어린 보살에게 가져가 태워버렸어요. 가장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무속인이 1년도 못 산다고 저주를 퍼부었던 아버지는요. 그 뒤로 재활치료 잘 받으셔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주 정정하게 살아계십니다. 물론 준수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그 사건 이후로 지영 씨 언니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죄책감 때문이죠. 지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조카 준수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그때 그 붉은 주머니가 생각나서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진다고요. 마무리 멘트입니다. 여러분, 대수대명이라는 게 원래는 지푸로 만든 인형이나 닭 같은 동물을 써서 애군을 대신 보내는 풍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억지로 잇기 위해 사악한 마음을 먹는 순간 그 화살은 가장 약하고 순수한 존재에게 날아간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혹시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